많이 올라서 못 사요를 하기에는 제약바이오 대세장이 왔었을 때 올랐었던 과거 사례들을 보면 그때 대비해서는 또 덜 올랐어요. 이게 임상 데이터가 이제 과거에 조금이라도 안 좋게 나왔던 기업들 말고 그래도 지금 당장 현금 여력 나쁘지 않게 있고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 좋아할 만한 기술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예시로는 이제 RNA나 이제 세포치료제 쪽이 반년 정도를 잡고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을 수는 있겠다. 근데 제가 한번 근데 또 궁금한 게 지금 앞서 봤던 기업들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주가 상승 흐름이 웬만큼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네. 그 전에 이제 오셨을 때까지만 해도 제약바이오 조정이 좀 기회다. 이렇기 때문에 좀 조정에 모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해주셨었는데. 근데 그때 또 사람들이 안 사요. 그렇죠. 그게 참 희한해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네. 분명히 좋은 주식이라는 걸 알면 떨어질 때 사야 되는데 꼭 나중에 다 올라갔을 때 지금이라도 막 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을 또 분명히 지금도 마찬가지로 고민하고 계실 거란 말이죠. 말씀하셨던 지금이라도 이거죠. 네.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좀 어떤 답변을 드리고 싶은지요? 근데 저는 이번 달까지는 그래도 조정이 뭐 한두 번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누릴 때 저는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12월까지는 진짜 제약바이오 계속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지금 시장 무너질 때 유일하게 버티고 있기도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좋은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큰 기업들 혹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기업들 위주로는 그나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지금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한 비중을 그래도 조정을 최대한 활용해서 늘릴 만한 시기는 여전히 맞다. 네. 왜냐면 이게 뭐 많이 올라서 못 사요를 하기에는 제약바이오 대세장이 왔었을 때 올랐었던 과거 사례들을 보면 그때 대비해서는 또 덜 올랐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볼만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상을 10으로 둔다면 네. 지금은 바닥에서 숫자로 따지면 몇 정도 올라온 것 같으세요? 그래서 한 6, 7, 6 정도? 절반 이상은 올라왔네요. 네네. 절반 정도는 왔는데 이게 계속해서 오르진 않잖아요. 그쵸. 모든 이제 종목이 매일매일 오르진 않기 때문에 조정이 이제 한 번씩 온단 말이에요, 또. 뭐, 악재가 갑자기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국내 바이오 기업 중에서 큰 기업이 안 좋은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섹터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뭐 반도체나 2차 전지가 갑자기 오르면 이제 우리가 약간 그렇죠. 조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되면 이제 또 4, 5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저는 가장 베스트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수급 측면으로 봤을 때는 다른 섹터군이죠. 기존의 주도주였던 반도체 2차 전지. 네. 이쪽의 친구들이 수급을 쫙 가져가면 제약바이오에 있는 수급들도 같이 좀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상대적인 약세가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그 두 섹터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렇죠. 일단 실적 자체가 살아나고 있질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가 원래 실적 시즌에 부진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10월부터 약간 부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분들도 있지만 올해를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10월 실적 시즌도 나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월 실적 시즌이 나쁘지 않을 거라는 전제하에 4분기 실적 시즌 때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실적 측면에서도 볼만한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혹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지점을 좀 미리 생각해 본다면 이때만큼은 제약바이오를 그래도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할 만한 시기가 있을까요? 좀 올해는 뭐 아직은 뭐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고 뭐 다들 뭐 금리 인상 다시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해가지고 네네. 그렇게 되면 뭐 타격이 잠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이제 제가 예측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다면 이제 조금 잠깐 쉬어갈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책에도 이제 자료를 올려주셨고 예전에도 이제 나와주셨을 때마다 한 번씩 언급해 주셨던 게 제약바이오 이제 월별 수익률 네. 그 평균 데이터를 또 많이 언급해 주시잖아요. 또 이런 측면을 볼 때도 10, 11, 12월이 되게 좋다라고 설명해 주셨고 네네. 또 1월이 좀 안 좋았었나요? 1월이 조금 안 좋았어요. 그쵸. 1월이 조금 안 좋았고 9월이 항상 안 좋았고
그래서 9월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안 좋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통계적이긴 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잘 맞기 때문에 뭐 굳이 무시를 할 필요는 없지 않나. 뭐 개별 종목별로 움직임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네네. 그래도 뭐 큰 틀에서는 알고 가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게 계속 어느 정도 연말에는 좋았다가 연초에는 좀 안 좋은 이런 네. 사이클이 좀 반복되는 걸까요? 일단 1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는 것도 한몫할 건데 네. 이제 4분기가 원래 M&A나 라이선스 계약 그런 계약이 많은 성수기예요. 원래. 계약 성수기. 예, 예. 그리고 4분기쯤에는 내년 전망 자료들이 또 나오고 네. 전망이 보통 좋게 나와요. 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적의 선반영과 더불어 계약 성수기가 4분기에 좀 몰려 있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과 실체들이 가장 이제 활발할 때가 4분기. 4분기다. 네. 그래서 올해도 이 4분기를 한번 기대해 보자라는 취지이기도 네. 한데요. 반대로. 네,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번 4분기에 제약바이오로 재미를 많이 보신 분들은 내년 1월에는 그래도 한 번쯤은 쉬어갈 수는 있겠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을 하자면 이게 제약바이오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는 거는 머릿속으로 이해는 되는데 어떤 거를 살 것이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네. 많은 분들이 충분히 고민하실 만한 내용이 지금 강한 대장주 섹터들 네. 항암, 뭐 비만 치료제 아니면 뭐 면역 이쪽을 봐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아직 안 오른 쪽에서 새로운 기회를 내가 좀 찾아봐야 되는 거냐 이러한 궁금점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네. 혹시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대형 바이오 기업들은 무조건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큰 기업들이 더 좋은 이슈를 가져올 가능성이 더 높아요. 이미 레퍼런스가 쌓였고, 이미 기술적인 기술적인 부분을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대형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가져가되 작은 기업들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작더라도 임상 모멘텀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임상 데이터가 이제 과거에 조금이라도 안 좋게 나왔던 기업들 말고 그런 너무 별로인 기업들보다는 그래도 지금 당장 현금 여력 나쁘지 않게 있고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 좋아할 만한 기술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예시로는 이제 RNA나 이제 세포 치료제 쪽이 그나마 많이 고금리 때 안 좋았다가 반등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은 반년 정도를 잡고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을 수는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RNA와 세포 치료제. 네. 이 개념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책에도 물론 있지만 간략하게만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이제 뭐 RNA도 종류가 많은데 이제 RNAi라고 해서 RNA 간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RNA 간섭은 mRNA에 붙어서 mRNA가 단백질을 만드는 거를 막는 억제시키는 기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RNAi 기반의 치료제들이 요즘 블록버스터가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 투자를 많이 받고 있기도 한데 최근에 이제 노보 노디스크랑 일라일리가 이쪽에 투자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기술에 대한 가능성이나 혹은 이제 비만 당뇨 치료제의 파트너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조금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세포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도 적자 기업들이 되게 많았어서 고금리 때 인기가 없었거든요. 고금리 전 대비 기술 이전 계약도 조금 저조했었는데 세포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도 최근에 라이선스 계약이나 뭐 그런 계약 사례들이 많이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카티와 같은 세포 치료제들도 블록버스터급 의약품들이 몇 개 나오면서 이렇게 특정 기전이나 특정 기술로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이 나왔을 때 관련된 기술 그리고 기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특정 기술이나 기전으로 의약품이 처음 나왔을 때도 관심을 많이 받는 시기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 기전과 기술로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연 매출 1조 원 이상의 의약품이 나왔을 때가 조금 더 투자가 확 늘어나는 시기예요. 그게 방사성 의약품에서도 그랬고 방사성 의약품도 플로빅토라는 전립선암 항암제가 처음 나왔을 때보다 그 전립선암 항암제의 처방수가 막 올라가면서 매출액이 1조 원을 금방 뭐 도달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전망치가 확 좋아질 때 투자가 많이 늘어났었고 ADC도 에너투 유방암 항암제가
갑자기 블록버스터급 의약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임상 데이터가 점점 잘 나오고 적응증이 확정되면서 전망치가 좋아졌을 때 작년부터 투자랑 계약이 많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났을 때도 중요하지만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기술이 잘 팔릴 것이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그런 것들도 한몫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야 저게 저 신약을 개발해가지고 저만큼이나 돈을 많이 번대. 그러니까 저 기술을 나도 써서 딴 거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동일한 신약 제품을 타겟하는 게 아니라 그 기술만 내가 채용해서 또 다른 시장을 타겟하는 거죠. 비슷한 시장을. 그렇죠. 나는 아니면 이제 뭐 똑같은 걸 하고자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뭐 베스트는 ADC 플랫폼 가져와서 거기에 이제 뭐 다른 항체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라도 처음에 그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만든 기업들은 여러모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가 그렇죠. 나오겠네요. 이제 세포 치료제 쪽으로도 앞으로 그런 측면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면? 세포 치료제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RNA RNA. 쪽도 둘 다 어찌됐든 매출액이 올라오고 있고 적응증이 확장되고 있는 파이프라인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고금리 때 인기가 없었을지라도 금리 인하하면서 오히려 거기도 조금 더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조금 시간이 걸려도 이제 갈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포 치료제 쪽이 예전에 되게 핫했던 분야였기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줄기세포도 이쪽 분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긴 한데 줄기세포는 말이 많잖아요. 이제 국내에 좀 유독 그런 줄기세포 개발 기업이 또 많고 해외에서는 줄기세포보다는 그냥 완전 세포치료제, 면역세포 치료제가 더 인기가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좋아할 만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 위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황우석 박사 영향이 맞아요. 좀 있을까요? 그 부분으로 인해서 국내에 관련된 기업들이 많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좋아할 만한 포인트는 이제 줄기세포 쪽보다는 실질적인 이제 세포치료, 그렇죠. 면역세포 치료제. 면역세포. 네, 네. 그런 쪽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는 거예요, 국내에? 뭐 앱클론이나 네, 뭐 큐로셀이나 뭐 여러 곳이 있죠. 여러 곳이 있고 뭐 지시셀도 마찬가지고 세포 치료제 개발 기업들은 국내에 꽤나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도 조금씩 관심을 갖고 공부할 필요가 있겠네요. 근데 이 세포치료 쪽이 제가 알기로 내년에 또 첨생법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좀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이제 임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해질 거라는 점이 제일 클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지금 당장 뭐 올해부터 어떤 큰 수혜를 본다기보다는 그 정책적으로 언급이 좀 됐을 때 그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 당장 뭐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는 없는 구조라. 네, 마찬가지로 이제 생물보안법도 하원의원 통과하는 기대감, 통과가 됐다는 것으로 많이 올랐던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법안은 2032년까지 유예.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이나 법안 자체로 시장이 커지고 시장이 좋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당장 뭔가 엄청나게 크게 좋아진다기보다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은 그 법안 혹은 정책이 통과되는 그 시기에 일단 많이 올리긴 합니다. 그때 관심이 제일 많죠. 네. 또 국내 투자자분들은 항상 또 빠르시기 때문에 네, 맞아요. 빠르고 급하시기 때문에 올해에는 생물보안법이 그런 측면으로 되게 핫했던 정책이었다면 네. 내년에는 첨생법도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의 뭔가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은 또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